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레이스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기대 분이 되게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먼저 넘어가기 전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슈퍼차저를 사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원래는 과학, KSA 이제 과학만 있을 때부터 출전을 했었는데 한 2008년도 그때부터 너무 다른 팀들도 다 똑같이 대림 BGF 125를 쓰면서 성적이 다 비슷비슷했는데 또 게다가 또 바가 가벼 경량화나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 때문에 저도 그만하니까는 그 선배들이 생각했던 게 그럼 우리가 출력을 높여보자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처음엔 시험하고 2008년에 성적이 나오고 2009년도인가에 저희가 그걸로 그랑프리를 한번 땄었고 2010년도하고 계속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조금 여러 일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포뮬러 넘었는데 다만 이제 포뮬러 넘으면서 아무래도 포뮬러는 좀 경량화나 좀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회의 쪽으로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데이터가 애매한 점 그리고 또 심시험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그 데이터가 갖고 계시는 분이 어학연수를 가시면서 데이터를 갖고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갑자기 그날 이제 박근혜 쪽에서 연락을 받으면서 했는데 하기가 좀 애매해져가지고 또 결정적으로 그전 거는 또 M4를 저희가 못하게 M4를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는 그전 컴퓨터에 있는데 그전 컴퓨터에 있는 건 의미가 거의 없어서 죄송하게도 그런 데이터까지는 준비 못한 점이 좀 죄송합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드린 슈퍼차저랑 간단하게 하고 슈퍼차저의 종류, 그 다음에 장단점, 장착 과정, 사용 결과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차저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터보차저와 다르게 이제 엔진의 출력 축에서 주로 이제 저쪽 플라이휠 쪽이나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압축기 컴프레셔를 구동시키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지금 이건 간단하게 루츠식인데 감사합니다. 이제 루츠식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고밀도의 공기를 엔진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보차저 다르게 원심식에서 터보차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터보차저는 배기를 돌리는 거고 얘는 이제 축에다가 벨트를 연결해서 하는 거고 루츠식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지금 이튼 M24 슈퍼차저인데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긴 한데 지금 250cc에 사용하기에 슈퍼차저는 최적의 슈퍼차저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 오버 스펙이긴 한데 그래서 좀 비율을 좀 낮춰서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요 M24 슈퍼차저를 사용하기에 루츠식입니다. 리솜식은 이제 더블 스크류식이라고 해서 리솜식은 이제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원통 이렇게 비슷 두 개인데 반대로 이거는 다르게 하나가 스크류 방식이라서 이렇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물리듯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크롤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판 스크린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압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선배들 말씀으로는 연구한 결과 그리고 가장 신뢰도 있는 게 루츠식이어서 저희는 루츠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종류를 같이 설명해 드리고 좀 슈퍼차저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터보는 주로 그 고회전에서부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기가스 압력이 나오기 시작해야지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데 저희는 바로 동력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보시면 이거는 이제 딴 대형 차량인데 대형 차량도 2500 rpm에서부터 이미 시동을 거의 건 상태부터 터보 차지가 과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건 터보고 이건 이제 슈퍼차저인데 터보는 예락 4000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얘는 거의 2000부터 바로 쫙 올라갑니다. 또한 또 다른 장점은 터보는 토크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동력과 비례해서 압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매핑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좀 많이 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반응성이 우수합니다. 말씀대로 바로 시동 걸자마자 되고 동력을 눌렀다 해서 터보렉 같은 게 전혀 터보렉 같은 건 거의 가지도 않고 거의 RPM에 맞춰서 바로바로 공기를 더 압축시키고 더 압축시켜서 그 뭐 이거를 랩핑할 때나 그런 거 터보렉을 고려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갖다 때려박아도 바로바로 그 결과값이 나옵니다. 또한 내구성이 높은 게 여기는 배기열로 작동하면서 열값이 적은 것도 있지만 슈퍼차저는 주로 고성능들은 기름을 사용하는데 저희 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딱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자체 마찰에 의했지만 그 열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별로 큰 문제 없이 바로바로 저희가 12,000rpm까지 하고 그거를 대략 비율 11:1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열을 받아가지고 뭐 부식 뭐 거기가 마모가 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이거를 거의 저희가 2008년에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슈퍼차저는 동력을 쓰다 보니까는 일단 이게 이제 고회전 영역에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약간 터보차저는 관성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저희는 관성이 없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지면 조금 떨어집니다. 다만 터보는 가면 이렇게 파워가 계속 꾸준하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엔진을 고회전 영역에 사용하실 거면은 터보차저를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은데 저희도 이게 아무래도 오토바이 엔진이다 보니까 고회전에서 사용하도록 튜닝을 해놔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조금 딸리긴 합니다. 터보차저보다는. 그 최종적인 고여서 RPM에서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는 좀 딸려서 많이들 보셨듯이 드래그 레이스 할 때 처음에 슈퍼차저가 치고 나가지만 나중에 터보차저가 막판에 스퍼트를 내듯이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또 무게 증가가 더 큽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조그맣게 터보인 독에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를 들면은 터보 차저가 이 정도 크기면 저희 거랑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그 슈퍼차저 무게만 해도 한 8kg, 9kg 가까이 나갑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게 게다가 거기다가 뭐 인터쿨러 달고 블로우프 밸브 달고 하면은 한 저희가 처음 했을 때 11에서 12kg까지가 추가돼서 이게 중심 잡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꽤 무게 증가가 많이 큽니다. 또 장착이 또 복잡합니다. 그 터보 차저는 그냥 배기하고 연료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저희는 아예 축 가공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캠샤프트 쪽에다가 아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공을 맡기고 그 다행히도 이제 125 때 했던 그게 250이 이제 125 보호업한 거라서 장착하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매번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가공하고 해야 돼서 그 가공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조금 장착이 복잡합니다. 또 차저와 엔진 동력이 회전 비율을 계속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터보 차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차저의 회전 속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풀립이랑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또 그걸 할 때마다 새로 풀리를 바꾸고 하면서 다 풀었다가 풀립 바꾸고 다시 자장착해야 되는 좀 힘든 점이 있어서 그 대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하거나 그러면은 거의 저희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장소 가서 테스트하면은 가서 만약에 슈퍼차저 압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맵핑 바꾸는 거 물론이고 다 뜯어내가지고 다 장착해야 되는 좀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조금 그래서 그 맵핑 자료가 많이 없어서 좀 장착 과정 설명드리자면 먼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풀리가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알루미늄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알루미늄 가공해가지고 원래는 커버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걸 뜯어내고 저희 이렇게 추가 장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슈퍼차저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차저 흑기에 이제 필터 왜냐면 바로 빨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필터하고 또 인터쿨러를 달고 인터쿨러도 저희는 거의 지금 한기대 쪽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에 왜냐면 아무래도 인터쿨러가 대부분 오토바이가 차저나 그런 기능이 없어서 대부분 다 저희 아무리 못해도 최소 터보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히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한기대 쪽이랑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 똑같이 저희도 그래디 이제 블로우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한 군데 이렇게 뭉쳐놓긴 했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슈퍼차저를 조작하고 인터쿨러가 나가서 블로우 통해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저희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바는 원래 이렇게 앞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2014년 때인가 그 비 많이 왔었을 때 했는데 얘가 슈퍼차저가 워낙 힘이 세니까는 물까지 그냥 필터를 달아도 물까지 그냥 빨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기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니까는 그 레퍼런스 분들이 이게 엔진 터진 거 아니냐고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뒤집어 놨는데도 오히려 너무 압이 세다 보니까는 고속주행에서도 그냥 얘가 빨아들여 버립니다. 터보와 다르게 그냥 동력축에서 빨아들이는 거 보니까 워낙 흡입 압력이 강력해서 뒤집어 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비 그런 거 이제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풀리를 2개 장착하는데
이게 이제 슈퍼차저의 회전율을 고려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원래는 이튼사가 차량용 슈퍼차저를 장착하고 이것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 소형 차량 뭐 아무래도 포드 피스트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작은 못해도 소형 차량에 들어가는 슈퍼차저다 보니까는 이게 오토바이용으로는 아무래도 좀 RPM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RPM 너무 세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차이를 둬가지고 대략 지금 저희가 거의 11대 1로 좀 많이 크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속을 했다는. 예, 감속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세다 보니까 아니면 엔진이 솔직히 엔진 그보다는 터질 수도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면은 공기 압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전까지 125cc를 사용했을 때는 250 그냥 인젝터를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하라서 고회전 RPM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속에서 토크로 밀어붙이는 거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때 성적이 아무래도 많이 거의 한 바퀴 그날 2010년만 해도 다들 레고레이스 그때 이렇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시간 재고 누가 더 많이 도냐 그 진짜 말 그대로 레고레이스 시절에는 거의 슈퍼차저로 한두 바퀴 더 돌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그 딱히 250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250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또 포뮬러에서 이제 고회전 RPM을 사용해야 된다 보니까는 인젝터가 이제 250만 해도 거의 8,000, 9,000만 해도 완전히 이제 얘가 풀로 열고 있어도 이제 연료가 부족해진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는 현재 조금 그러니까 저희는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소나타 2.0 그 인젝터랑 거의 제네시스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사용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10,000rpm까지는 거의 문제 없이 한다. 10,000 넘어가면 이것도 지금 거의 풀로 열어도 얘가 연료가 부족해서 람다 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같이 이제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를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똑같이 상기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진에 그렇게 하면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출력이 높아지면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 200cc를 사용하면은 뭐 딴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엔진이 과열되는 게 너무 강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650 코멧용 라디에이터를 사용해서 엔진을 시키고 대략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나와서 지금 저희가 그날 여름 엄청 더웠을 때 데이터 로깅해서 봤더니 엔진이 아무리 많이 넣어도 80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되게 이 정도 사용해서도 만약에 슈퍼차저는 650 코멧 거 사용해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차저를 사용하는 모든 팀들이 그렇듯이 이게 이제 기존 ECU를 사용하면은 그냥 NA를 사용한 것도 못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지금 그전 작년 대회까지는 출력 제한 장치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슈퍼차저 무게는 늘어났지 기본 ECU는 람다 값을 낮게 지정해 놓으니까는 공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연료가 부족해서 오히려 출력이 더 안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모텍은 저희가 2008년도 2007년부터 계속 꾸준히 사용해 와서 그런 데이터가 좀 많아서 이제 저희는 M400 원래는 M4를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크게 큰맘 먹고 한번 해서 지금 M400 이슈를 사용하고 또 재밌는 건 M400 이슈에서 바로 데이터 로깅 가능한 단점이 이제 그러면 M400을 매번 꺼내야 됩니다. 요거를 분리시켜 여기 선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걸 다 분리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포뮬러 규정상 방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치명적입니다. 방수에 얘가 아무리 방수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물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의 사망하면은 이게 좀 되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고 수리 한번 보내면 호주까지 보내야 됩니다. 수리를 한국에서 수리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간 한번 갔다 오는데 지옥이라서 이거 한번 저희가 한번 태워본 적이 있는데 대략 6개월 걸립니다. 갔다 오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빨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편하게 해서 ADL이라고 어드밴스 데이터 로거라서 지금은 CD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 RPM이랑 다 나오고 얘가 이제 로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빼와서 바로 이제 시동만 그냥 배터리만 켜고 바로 컴퓨터 연결은 바로 로깅이 다 돼서 바로 이제 대회 그럼 특히 이제 테스트할 때나 그럴 때 한밤중에도 그냥 바로 가서 컴퓨터 끼우고 람다 값 재조정하고 하는 편함이 있어서 또 ADL이랑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 똑같이 거의 대부분 저희도 그냥 저희 슈퍼차저만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 한기대로 말씀드린 람다 값은
0.9가 이성적이고 저희는 또 재밌는 게 대림이 진동이 되게 심합니다. 엑시브 250은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는데 저희는 진동이 굉장히 심해서 이 매핑 센서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압력을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는 진동에 민감한데 그리고 또 모텍사에서도 아예 지정을 해놨 저희가 이제 모텍사에서 이 매핑 센서는 고정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를 쓰면은 바로 이제 배기가 연결되고 그 거의 근처에서 매핑 센서가 달리다 보니까는 거의 측정 불가능해서 저희 이제 스로틀을 메인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매핑을 약간 이제 선형 보관 시켜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스로틀은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그 반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핑을 서브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매핑 센서는 옛날부터 그 스타렉스 매핑 센서가 있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스타렉스 매핑 센서를 장착해서 쓰고 또 다른 센서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2008년도에는 센서가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진짜 그거 하나하나 다 오실로스코프에 찍어보면서 다 해서 그거 모텍에 연결해보고 하면서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는 M4랑 M400, M600, 사실 다 호환이 됩니다. 센서 그런 시스템이나 요 포트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M4랑 M800이랑 그래서 그냥 똑같이 사용하셔도 돼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센서를 이제 그때 해놓은 선배들이 했던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가 다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그 슈퍼차저를 분석하는 사용 결과면은 디젤 기본 마력이 9,000rpm에서 25마력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작은데 장점은 슈퍼차저를 장착한 뒤에 저희가 대략 출력의 30%가 한 7에서 8인데 흡기제는 달아서 한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흡기제를 달아도 6에서 7 나오는 거라서 솔직히 지금 이번에 규정 풀리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31마력, 2마력이라는데 솔직히 200 저희가 좀 무겁게 나오긴 하는데 220에 32마력, 33마력이면 꽤 큰 마력이라서 이번 레고레이스 DNF이긴 했지만 거의 1분 10몇 초 때 그 정도로 계속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출력, 특히 코너링 할 때 바로바로 출력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이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게 무게가 11 아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터보는 그 위에다 달면 되는데 저희는 사이드에다 달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축 동력 원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엔진이 있으면은 레이아웃이 그 옆쪽에 달아야 되다 보니까는 무게 중심 맞추는데 거의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무게 중심 맞춰도 지금 좌우로 1.5가 kg 차이 납니다. 되게 크게 차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레이아웃 규정하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50cc 라리에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준수하게 70에서 80도 그 더운 날씨에도 나왔는데 저쪽 애매한 곳에서 좀 꼬여가지고 뒤에 확인했었는데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슈퍼차저와 터보차저 각자 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RPM을 사용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게 슈퍼차저를 또 하나 사용하는 얘기가 많이 그 당시에는 터보차저나 슈퍼차저가 소형하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한 것도 있어서 그런 터보차저는 이게 아무래도 터보력이 굉장히 엔진 자체 마력이 약한데 1, 2호는 특히 그 배기압이 약한데 거기에 터보를 돌리면 거의 터보는 안 돌아가다시피 해서 저희도 갖고 있는 터보가 몇 개 있는데 해봤는데 전혀 안 돌아서 슈퍼차저를 달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오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스트 압은 대략 지금 상대로 0.6, 그러니까 절대 1.6 정도인데 거의 안 사용하기인데도 6, 7마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데 그걸 한 이제 상대 한 1.0, 1.5까지 올려 보면은 아마 마력은 거의 기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빨리 끝나긴 했지만 혹시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로깅이나 그런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기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죠. 네. 네. 650cc 라디에이터 쓰셨다고 했는데 사이드 포트에 장착하신 거예요? 그게 좀 저희가 좀 이걸 잘못 장착하긴 했었는데 사이드 포트에 장착하고 그걸 조금 그래도 엔진 위치보다 높게 장착했는데도 불구하고 7, 80도라서 아마 제대로 장착하실 경우에는 더 떨어지실 겁니다. 풀리 가공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저희가 이게 가공할 때 이게 알루미늄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풀리가 아니라 엔진 어쨌든 크랭크에서 축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 뺀 축하고 풀리하고 연결을 하는 방식을 그게 재밌는 게 대림에 저희가 대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끝쪽에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그쪽 그래서 그냥 어댑터를 막 가공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댑터를 씌울 거를 장착을 하면은 하고 그 이제 오일 같은 거 셀 수 있으니까 오일 실리는 거 조심하면은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장점입니다. 슈퍼차저. 아까 터보차저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예. 그리고 일부는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뭐 궁금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EMS 엔진 캘리브레이션은 먼 나라 이야기야. 아직은 프레임 보면 이렇게 살짝 역사적으로 그래야 되나? 역사적으로 보면 좀 환기되는 터보차저 쪽으로 계속 한우물 받고 제가 기억하는 한양자 그레이스가 2007년도 아니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그때 캬브레타 엔진 125C를 인젝션 엔진으로 개조해서 2001년도 아마 그때도 했었을 거예요. 2001년도에 했던 걸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엔진이 이제 카뷰레터는 공맹식이다 보니까 공맹식은 이 슈퍼차저 압을 견딜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그 실린더 헤드에 구멍을 팠습니다. 수냉식으로 구멍을 직접 파가지고 아직도 그 엔진이 지금 저희 동아리방에 있는데 직접 파가지고 호스 이렇게 유압 호스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연결해 놓고 카뷰레터에다가 그거 몰드 직접 다 깎으셔가지고 인젝터 방식으로 바꾸고 센서 같은 것도 거의 뭐 찾아 마그네틱 센서 그때 마그네틱 센서가 없었는데 그거 달아가지고 이쪽 터보만 슈퍼차저만 15년 이상 아마 했었던 걸로. 궁금한 거 없습니까?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밖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뭐 시간 아직 있으니까요. 또 생각나시는 대로 뭐 누가 하셨는지 아시니까 어차피 같이 아마 학교 다닐 때만 아니라 졸업하고도 계속 같은 바닥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